여러분, 요즘 백두산 화산 폭발이 3년 내로 100% 일어난다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건 정말 사실일까요? 백두산 연구의 권위자이신 윤성우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백두산의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좀 보시나요? 백두산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천지 아래쪽에서 화산성 지진이 좀 많이 발생했더랬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화산 불안정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계속 많이 발생해서 분화로 연결될 것으로 추측을 했는데, 2005년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쭉 그냥 우리가 이제 배경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낮게 나타나가지고 안정기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조금 낮은 수준의 어떤 화산성 지진이 좀 발생했더랬어요. 다른 때는 월 10회 미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때는 뭐 40-50회 정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것도 2021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의 그 옛날 배경 수준으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지진 활동의 강도나 빈도가 평온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평온한 상태는 지금 이상은 없는 상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산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1, 2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움직이는 그 시간 단위는 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한 13년치 정도, 지진은 한 20년 정도 가지고 있지만은 현재는 그렇게 큰 어떤 당장 분화가 임박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이제 우리 부산대학교에 화산특화연구센터가 있는데 기상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고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의 어떤 분화에 대한 전조 현상을 연구하는 데인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로 볼 때는 중국 측에서 입수한 화산성 지진이나 또는 지표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진이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연구하고 있는 지표 변형이나 화산가스 연구, 온천수의 온도, 온천수의 성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 특별한 어떤 분화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현재는 약간 평온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3년 내로 이제 10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던데, 그는 자연 현상이 곱하기 하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측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1400년대에 화산 활동 하나 있었고, 1500년대에 몇 번 있었고, 1600년대에 몇 번 있었고 이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100년 주기다 이런 거는 이제 저는 그런 거는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변수에는 북한의 핵 사용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풍계리는 거기서 한 120km쯤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백두산에 있는 마그마 방을 교란시키려고 하면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지진 규모가 7.0 이상이 돼야 조금 교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7.0의 어떤 핵실험을 한 경우는 있지만은, 만약에 100km 떨어진 데서 리터 지진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인근은 백두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원산, 함흥, 청진 이런 도시가 다 영향권에 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은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뭐 소규모의 핵실험은 백두산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죠. 그렇지만은 이제 너무 자주 하면은 뭐 약간의 영향은 미칠 수는 있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뭐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화산 폭발이라는 게 인력으로는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영향이 있을까요? 부산까지 영향이 어느 정도 오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마그마가 화산을 통해서 지표로 나오는 걸 화산 분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이럽션이라고 하는데, 화산 분화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마그마가 화도를 통해서 화산으로 올라오면서 액체 상태로 그대로 흘러내리면 그걸 우리가 용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용암이 나오는 그런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은 그 주변 지역만 영향을 미치겠죠. 북한, 중국, 만약에 이제 폭발성 분화가 일어나면은 그걸 이제 흔히 우리 이제 화산 폭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폭발성 분화가 일어나면은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용암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올라오면서 고체와 기체 상태로 바뀌어요. 물에 둥둥 뜨는 부석이나 화산재, 그 다음에 이제 화산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천지에 있는 20억 톤의 물하고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폭발력을 키워서 화산재 그 기둥이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서 성층권을 뚫고 15km, 25km, 35km 이렇게 올라가요. 그 성층권에 올라간 거는 이제 제트 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양강도, 함경도, 동해, 일본, 홋카이도나 뭐 혼슈 이런 쪽으로, 혼슈 북부 쪽으로 해서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보통은 화산재가 다 동쪽으로 갑니다. 제트 기류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제 특이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백두산이 있는데 백두산 지역에 사하린 쪽에서 바람이 백두산 쪽으로 불어가지고 북동 기류가 유입되면은 화산재가 그 반대 방향인 남서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화산재가 평안북도, 평안남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기도,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이렇게 쭉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남한에 화산재가 비처럼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그마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출물의 양이, 그래서 이제 1000년 전에 946년 11월 달에서 947년 2월 달에는 대략으로 한 120입방킬로미터 정도 화산재가 뿜어져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 날아간 재 중에 동해 바다에 10cm 이상 바닷속에 가라앉아서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남한에도 상당한 두께의 화산재가 쌓일 수가 있고, 그런 화산 활동은 10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화산 폭발 지수가 7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그 마그마의 양, 그래서 화산 분출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화산 분화하고 나서 뒤에 평가하는 거고, 사전에 이번 화산 활동에서는 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 사기꾼들이죠. 지금 화산이 잠잠한 상태인데 그래도 폭발할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라고? 그런 것들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기꾼들이군요. 뭘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백두산이 분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는, 근거는 뭔가 하면은 중국 연구진의 연구에서도 백두산 밑에 마그마 방이 4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영국 학자의 국제공동연구에서도 백두산 밑에 지하 7km 밑에 거대한 마그마 방이 있다. 또 우리 남한의 학자들 중에서도 백두산 밑에 마그마 방의 존재가 확실하다. 이런 연구도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첫째 백두산 밑에
마그마 방이 존재하는 건 확실하고 그 마그마 중에 일부가 2002년도에서 2005년도에 천지로부터 마이너스 5km, 그래서 백두산 높이가 2750m이기 때문에 평균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km 지하까지 마그마가 접근을 했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백두산은 지하에 마그마가 살아있는 그런 활라산에 속하는 거죠. 활라산이라는 정의는 1만 년 이내에 분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활라산이라고 하는데, 백두산은 서기 946년에서 947년, 그걸 이제 국제화산학계에서는 밀레니엄 대분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지난 2000년 동안 있은 화산활동 중에 가장 큰 화산활동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946년 이후에도 고려사나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많은 화산활동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화산활동이 1903년에도 있었고 1925년에도 있었는데, 그런 화산활동이 이제 계속 있는 역사시대 분화 기록을 가지고 있는 화산이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 그 다음에 뭐 분화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